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9번째 페이지. 대인은 호랑이처럼 변하고 군자는 표범처럼 하고 소인은 얼굴만 바꾼다는 옛말이 있죠. 잡지사의 대인, 과학계의 천둥호랭이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호랑이보다는 꽃감을 좋아하는 이정모입니다. 꽃감을 좋아한다. 과학계 천둥호랑이와 잡지사 종이호랑이의 만남. 네, 오늘로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만나볼 동물이 바로 이제 꽃감도 좋아하지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우리 민족의 떡보 호랑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로 말할 것 같으면 햇님달님, 호랑이와 꽃감, 팥죽할멈과 호랑이, 까치와 호랑이, 이렇게 뭐 전래동화 단골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의 상징도 호랑이, 또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도 호랑이, 또 광주기아 타이거스, 울산현대 호랑이, 이런 프로스포츠팀도 있고, 또 약간 좀 자세가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만 한반도의 지도도 호랑이의 모습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관장님, 이쯤 되면 호랑이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좀 익숙하고 친숙한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별로 좀 좋아할 수도 없잖아요. 호랑이요. 호암 마마도 있고 네. 별로 사람에게 뭐 득이 되는 동물은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네. 기껏해야 옛날 같으면 이거 늑대를 처리해 주는 동물 정도? 예.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별로 좋지 않았던지 다 이렇게 왜 떡 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다 거짓말쟁이로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런데 사람들은 호랑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크고 센 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 심지어 거기에다 뭐 자기를 투사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그 우리나라 지도도 그렇게 하고, 사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좀 아무리 네. 하지만 그걸 사실 웅크리고 있는 애도 되고 뭐든지 그 정도 모습 길쭉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저 거지. 정도면 필라테스 강사님들도 저 자세는 어렵거든요. 예, 저 자세 안 나옵니다. 이렇게 토끼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픈 호랑이고요. 토끼도 굳이 딱이 아닌데 예. 어쨌든 자기가 보는 대로 막 투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에 그 국립생물자원관이 국민을 상대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야? 그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포유류 가운데 호랑이가 1등이더라고요. 호랑이 1등이에요. 보지도 못했어. 만져보지도 못해놓고선 그치. 호랑이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야, 호랑이에 끌리는 그 묘한 우리만의 그런 습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우리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표현을 관용구처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화에도 보면 가끔 호랑이가 곰방대를 물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저 유튜브에 띄워드렸는데 토끼가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고. 근데 호랑이가 왜 애연가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은 아주 내가 보지 못한 까마득한 옛날 시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호랑이가 담배 핀 적이 없으니까 뭐 까마득한 옛날 시절이겠죠. 까맣같이 말할 시절이니까. 근데 담배는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후에 일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담배는 포르투갈 담배였던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양담배를 피던 민족이었죠. 근데 담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랬어요. 담배를 필 바에 차라리 노름을 해라. 그만큼 담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가에 담배 안 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 둘째 동생이 몰래 담배 피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 들켰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담배 갑자기 담배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담배에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할 바엔 호랑이 노름하던 시절이라고 하는 게 국민 건강에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예. 호랑이를 보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호랑이가 한반도를 호령하던 그 시절에는 개체수가 어느 정도까지 있었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모른다. 호랑이가 호령하던 시절이에요. 호랑이가 호령하던 시절인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호랑이 수로 3개나 했겠어요. 와서 등록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말 되네. 많았을 거다. 그렇군요. 근데 많았어도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얼마나 산 하나에 여러 마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인왕산에 호랑이 살았다 가지고 인왕산에 여러 마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인왕산을 비롯해서 몇 개의 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 정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에 워낙에 사용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마다 전국에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고 뭐 늑대나 개처럼 토끼처럼 바글바글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1893년 12월 12일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경복궁 인근에서 닷새에 한 번꼴로 호랑이가 출몰했고 삼청동과 창덕궁, 창경궁 등 궁궐 안에까지 호랑이가 출몰했다.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아오면 일단 관아에 끌려가서 형식적으로 곤장 석 대를 맞았는데, 왜냐하면 호랑이도 엄연히 산군인지라
괘씸하게 왕을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곤장을 맞았다. 물론 장난식으로 툭 건드리는 정도였고 그러고 나서는 포상금을 받았다. 이게 뭐야? 호랑이를 잡아오면 일단 곤장 치고 포상금도 줬다. 예. 칭찬한 거죠. 아,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약간 역물처럼 인정은 하는데 네. 골칫거리니까 잡긴 잡아야겠고. 네. 그러니까 이거 호랑이한테도 보여주는 거죠. 저 이당산에서 보고 있어 호랑이에게 당신 친구를 잡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벌을 줬습니다. 응징했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시오. 해놓고 이제 호랑이 안 보는 데서 이제 돈 따로 주고 네. 그런 거죠. 한반도에 살던 호랑이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씨가 말랐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1933년에서 1940년까지 불과 8년 사이에 네.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만 8만 마리의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10,000마리씩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 전에 네. 우리나라에 아무리 꽉 찼어도 한 10만 마리 정도 있었겠다. 제일 그렇겠네요. 많을 때 예. 8만 마리 잡았으니까 막 잡는 거 보자 도망가고 그랬으니까 네. 그 마지막 포획 기록이 1940년입니다. 1940년. 1940년 마지막 잡았고요. 네. 남한에서는 1922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때부터. 일본 순사 미야케가 그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네. 잡았죠. 잡아가지고 전 자기 나라에 있는 네. 자기 스폰서 될 만한 사람에게 뇌물로 바치고 그랬습니다. 미야케가. 마지막 호랑이가 그때쯤 뇌물에 이제 제거됐습니다. 남한 한반도에서는 멸종이 됐다. 네, 근데 북한 쪽에는 이제 훨씬 더 울창하니까 거기까지 1940년까지 있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귀해졌고 사실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야생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뭐 이유가 있나요? 천연기념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귀하니까 네. 이걸 천연기념물 지정해서 잘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지킬 게 없어. 건덕지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우리 집에 집이 없는데 화재 보험 드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으니까 천연기념물을 안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남한에서 호랑이가 이제 멸종됐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1942년에 이미 끝났잖아요. 정신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세계 자연보호 연맹에서는 최소한 어떤 생물이 있었는데 안 보여? 네. 기다리는 거예요. 아. 50년 동안 관찰을 못했어? 네. 그러면 그때서야 멸종으로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 기준이 있군요. 네, 그런데 가끔 가다가 50년, 7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서 깜짝 놀랄 때도 있죠. 고마운 일이죠. 네. 그러네요. 근데 호랑이 너무 커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호랑이는 발견되지 않은 거고요. 네. 예. 좀 씁쓸합니다. 개체수 보호할 개체수마저 없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조차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근데 야생 호랑이가 이제 과거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뭐 시베리아, 또 튀르키예 동부, 인도네시아 이렇게 아시아 전역에서 살고 있던 동물인데 지금은 이제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몇 마리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한 4,000마리 정도요. 4,000마리. 야생에 한 4,000마리 정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것도 많이 는 거예요. 한때 3,000마리까지 줄었다가 네. 뭐 옛날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 있다가 조금씩 그래도 살아나고 있네요. 그래서 좀 늘어나고 있죠. 막 적당히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네. 가장 많은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에 한 2,300마리 정도 있고요. 매번 정확하게 1회 자릿수까지 파악을 해요. 네. 매 바뀌니까 2,300마리 정도 있고 러시아에도 한 450마리. 네. 러시아 450마리 다 연해주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네. 거기 바글바글 모여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400마리, 말레이시아에 250마리, 네팔과 태국이 한 20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계가 되네요. 예. 근데 호랑이가 어쨌든 과거에는 뭐 만 단위로 이렇게 전 세계에 많았다가 지금 이제 4,000마리밖에 안 남은 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서식지 파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불법 포획이라고 봐야 되나요? 불법 포획이 먼저죠. 사람에 의한. 예, 지금 보면 서식지도 없지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나 멋있었거든요. 호랑이의 문제가 네. 멋있었다는 거예요. 호피. 예. 이게 만약에 하이에나 멸종 안 당하잖아요. 하이에나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한 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한테도 하이에나와 호랑이를 보여주면 호랑이 쪽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네, 이제 호랑이 훨씬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의 비율도 황금비가 맞아요. 그러니까 몸 전체에서 머리와서 어깨까지 비율이 딱 맞는데 하이에나 그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사실 들깨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들깨보다 못해요. 하이에나는. 그래요? 그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근데 박하시네 하이에나한테. 외모가 그상이니까 외모 판단하기 미안하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호랑이가 너무 잘생겨서 참 이렇게 살아남기 어려웠죠. 그래서 불법 포획이 잦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베트남 같은 지역에서는 호랑이 뼈 불법 거래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근골격 질환과 성기능 강화에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서 뭐 부유층들 사이에서 호랑이 뼈가 인기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도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 베트남의 야생에 살아있는 호랑이는 딱 4마리예요.
4마리. 예, 네, 알고 있어요. 4마리를 다 추적해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지어줬겠네. 예, 이 친구는 뭐 어디에 있다. 그 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빤히 4마리가 있는데 무슨 뼈를 불법 거래하겠어요. 다 가짜죠. 호랑이 뼈, 애초에 호랑이 뼈도 아니다. 네, 호랑이 뼈도 아닌 거죠. 호랑이 기름, 호랑이 뼈 이런 거 막 싸면서 바보요. 나 바보요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4마리밖에 없는데 거기 이태리에 거기는 호랑이 뼈 베트남에 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막 있다 그러면 뭐 유통된 게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키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키우고 있는 건데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왜 도다리를 먹더라도 자연산이냐, 그렇죠. 뭐 중요하죠. 양식이냐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따지죠. 뭐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뭐 호랑이는 갑자기 양식 호랑이 기름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양식 호랑이 기름, 호랑이 뼈 별로 거면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안 사면 잡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래 쇼 자꾸 보러 가니까 돌고래 억지 잡아다가 쇼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태국에 가면 코끼리 타잖아요. 그 코끼리를 태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갖다 놓고요. 고문을 해요. 그래서 아예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체념하게. 그다음 말 잘 듣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광 가서 그거 안 타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렇죠. 코끼리 뼈, 코끼리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애초에 그리고 근골기역 질환과 성기능 강화에 효험이 있을 리도 없죠. 예. 돈만 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호랑이 기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전에 집집마다 약간 호랑이 연고라고 해서 되게 만병통치약처럼 시도 때도 없이 바르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호랑이랑 상관없는. 당연하죠. 아니 호랑이 한 마리에 뭐 얼마나 나온다고. 왜 호랑이 기름이라 그러는 거야? 차라리 고래 기름이다 그러면 뭐 말이 돼요. 양이나 또 많으니까. 그렇군요. 예. 호랑이 기름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다 호랑이 좋아하니까 훅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마데카땡 바르세요. 예. 자, 상표만 호랑이라고 합니다. 예, 호랑이 연구는. 호랑이가 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벵갈 호랑이, 수마트라 호랑이, 남중국 호랑이, 인도차이나 호랑이, 말레이 호랑이 등등등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호랑이, 뭐 백두산 호랑이는 별개의 종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서해 조기가 막 살고 있어요. 네. 한국 배가 잡으면 국산 조기,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 조기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조기에게는 국경이 없어요. 예. 근데 유전자 분석을 쫙 해봤어요. 전 세계에 있는 호랑이들을. 근데 호랑이는 한 개의 종인데 아종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교배가 되는 거죠. 네. 한국 호랑이의 학명은 판테라 티그리스 알타이카. 이런 거 멋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래요. 백두산에서 본 호랑이는 백두산 호랑이에요. 한국에서 잡은 호랑이는 한국 호랑이고 그 호랑이 시베리아에서 잡으면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르 강가에 잡으면 아무르 호랑이입니다. 하지만 모두 판테라 티그리스 알타이카예요. 거기 속하는 거고 시베리아, 백두산, 한국 호랑이는 자기네 위치에 따라서 우리 호랑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벵골 호랑이도 있거든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다른 아종인데 인도에 주로 인도에 살아요. 인도 차이나 호랑이는 주로 미얀마에 있고요. 수마트라 호랑이는 수마트라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수마트라에만 있을까? 수마트라 호랑이는요. 수마트라에 뭐가 필요한 게 있겠죠. 뭐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걔가 먹는 거 다 똑같은 거 먹는데 지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수마트라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그쪽. 그러니까 히말라야 섬이기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뭐 카스피 호랑이, 발리 호랑이, 자바 호랑이는 그때 있었는데 다 멸종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한 600마리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호랑이랑 같은 거지만 나발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 호랑이 부를 수 없어요. 백두산 호랑이로 부르죠. 주로 러시아에 많이 살고 있어요. 중국에 살고 북한에 조금 있습니다. 중국 호랑이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백두산 러시아 호랑이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북한 백두산 호랑이 하도 약간 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600마리 정도가 있는데 560에서 580마리는 러시아에 있고 북한에서는 10마리, 20마리 정도 있어요. 중국에는 5, 6천 마리 호랑이가 있습니다. 맞네. 근데 이거 다 사육되는 거예요. 사육. 야생 호랑이는 50마리밖에 없습니다. 사육을 많이 하는군요. 전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곰돌이프에 나오는 그 호랑이 캐릭터 티거가 전형적인 벵갈 호랑이 느낌이고 뭐 우리 88 올림픽 호돌이처럼 약간 좀 더 둥글둥글하게 생긴 애가 시베리아 호랑이의 표본이다. 이건 근거 없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주워 들은 거라서. 남미 놀러 갔을 때 너네 오돌이 아냐 그러는 거예요. 오돌이? 오돌이가 나 모르겠는데 오돌이 고돌이 아냐네 그러는데 알고 보니 호돌이가 H가 묵음이 돼서 오돌이라고 하더라고요. H 묵음 되니까. 근데 아까 인왕산 호랑이 살짝 언급하셨는데 우리 설화에 보면 금강산 호랑이, 지리산 호랑이, 인왕산 호랑이가 등장하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랑이 한 마리 정도가
산 한두 개 정도를 이제 활보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맥으로 전국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숲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의 호랑이 영역이라고 봐도 됩니다. 또 호랑이가 야행성인데 밤중에 지나가도 옛날 통행금지 있고 그 옛날부터 잘 몰랐을 거예요. 네. 보통 하루에 8, 90km 이동하고요. 네. 100km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인구가 확 늘어나요. 우리나라에. 예. 인구가 확 늘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경작지가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네. 경작지가 필요해지면서 이제 호랑이가 살던 데까지 사람들이 이제 침범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호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먼저 건드렸군요. 예. 예. 보통은 이제 호랑이가 깊은 산 속에 좀 숨어서 좀 음침하게 다닐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은 습지나 섬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과 동물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수영을 잘하나요? 뭐 잘해요. 의외로 잘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는데 쭉 그냥 지나가는. 예. 더워서 그러나. 사자는 물 안 좋아하죠. 사자는 싫어하죠. 대부분의 고양이과들은요 사자를 싫어해요. 물을. 예, 맞아요. 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물을 싫어. 사자도 싫어할 텐데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호랑이 되게 평온하게 반신욕하고 있네요. 좀 특이한 겁니다. 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호랑이랑 사자랑 라이벌이다. 그렇죠. 예, 아닙니까? 라이벌이 되려면 마주쳐야죠. 본 적 있어야 라이벌을 하죠.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라이벌. 마주친 적이 없나요? 마주친 적이 없어. 저기 인도에 보면 인도는 사자가 살기도 하고 호랑이도 사는 데가 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봐서 사자랑 호랑이의 유습이 있어. 걔네들이 대부분의 사자와 호랑이가 서로 마주치면 깜짝 놀라는 거 어디냐면 동물원에서요. 동물에서 저렇게 커다란 얘가 있네 정도지 딴 데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호랑이 아프리카에 있을 리가 없고 사자가 뭐 우리나라에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백호, 하얀색 호랑이, 또 가끔씩 뭐 금빛 호랑이, 은빛 호랑이가 발견되곤 하는데, 이 친구들이 돌연변이 호랑이입니까?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호랑이들은 주황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호 있어요. 금호는 금색이에요. 사실 아무리 보면 금색은 아니고 우리 금 좋아서 금색이라고 그러죠. 주황색 바탕에 그러니까 주황무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벵골 호랑이에게는 그 금색 주황색 털 인자가 있는데 이것이 열성이에요. 열성 우성 얘기하잖아요. 사실 열성 우성은 딱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열등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잠성, 현성, 드러나면 현성, 다르지 않으면 잠성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관자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열성이 알고 있으니까 열성을 해볼게요. 근데 그 금색 털, 주황색 털이 열성 유전자입니다. 벵갈 호랑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드러나지를 않죠. 주황색, 금색 털이. 근데 만약에 그 걔네들끼리 교배를 하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날 뿐인 거지. 그러니까 뭐 유전자가 사실 바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 한 30마리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해야지만 태어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기가 어렵죠. 곧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 금호가 사라진다고 해서 멸종은 아니에요. 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원래 종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약간 대머리가 시작됐는데 대머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지구에 대머리가 멸종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죠. 대머리는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백호는 또 흰색의 검은 줄무늬입니다. 이건 이제 벵골 호랑이의 또 이거 약간 열성, 잠성 유전자가 발현된 거고요. 모든 백호는 벵골 호랑이에요. 모든 백호는? 벵골 호랑인데. 그럼 평창올림픽 수호랑도 벵갈 호랑이? 근데 깜짝 놀랐던 게 1999년에 서울대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사이에서 백호가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벵골 호랑이에서만 열성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우리 파악을 못했는데 나타났어요. 근데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평양에 보냈죠. 평양 중앙동물원에 보냈는데 걔는 아직 살아 있고, 그 남한에 있을 때는 좀 아파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까? 그렇군요. 이것까지 은호는 또 금호와는 달리 이제 별동의 아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종은 좀 다른데 백호하고 그 금호가 사라진다고 해서 뭐 아종이 사라졌다는 아닌 그렇게 거고. 볼 수 없고 돌연변이라는 말도 조금은 부족하고.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호랑이가 왜 야생 최강의 동물이라고 불리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송곳니부터가 어마무시한데요. 길이만 7cm 정도이고 단 10초면 야생 들소 정도는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고요. 그 목을
네. 그러니까 이들 잘 알더라고요. 해부학도 안 배웠지만 다 아는 거죠. 목을 탁 물어가지고 동맥을 끊어버립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네, 동맥을 끊어서 네. 그러면서 딱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너무 세니까 네. 그 공룡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 번에 왜냐면 자기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하면 당합니다. 들수 뭐 소화할 때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죠. 송곳니로 괜히 우리가 호환마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얘가 송곳니만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빨 파진 호랑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물어뜯는 힘 자체가 워낙에 강해서 망가진 이빨로도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데 잠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지금 SUV 이상 되는 큰 차를 그냥 입 무는 힘으로 그냥 끌고 있네요. 근데 뭐 저게 뭐 대단해 보이지만요. 네. 그렇지도 대단한 않아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나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큰 트럭에다가 줄여서 입 쪽서 막 뒤로 끌고 내잖아요. 다이다이 차력쇼 막 이런. 예, 사람도 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고 있고 바퀴 달렸잖아 저기. 예. 바퀴 달렸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소가 큰 소가 뿔로 차 뒤집어 버리고 코끼리 코뿔소가 차 부딪혀서 하는 건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저거 대단한 이미지로 가려고 했는데 네, 대단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딴 동물 다 하는 거 있었고요.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앞발과 발톱의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호랑이가 앞발 한번 휘두르면 멧돼지나 곰이 골절상을 입을 정도라고 하고요. 네. 뭐 준비된 영상이 있으려나요? 저렇게 저 스피드 민첩성. 예, 그리고 이제 점프력도 굉장해요. 점프력 영상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야, 저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점프력이 다른 동물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점프력. 예, 한번 팍 쳐 쓰러뜨리는군요. 곰발바닥에 한번 탁 맞아보면 네. 팍 가고요. 멧돼지한테 부딪히면 확 갑니다. 맞아보신 것처럼 얘기하시죠. 예. 그런데 저 점프력은 다른 뭐 곰이나 멧돼지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건 대단하다. 저건 대단하다. 저건 인정. 저건 인정. 예. 펀치력이나 무는 힘은 뭐 흔하다. 예. 양양 펀치 정도다. 예. 네, 이렇게 온몸이 무기인 호랑이지만 이제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들만 봐도 어쨌든 그 사육사, 사람의 손을 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끔 호랑이랑 사람이 뒤엉켜서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영상들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호랑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성이라는 게 뭐예요? 야생에 살면서 야생은 거친 곳이에요. 사방이 다 이렇게 적인 거예요. 호랑이도 새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다 늙고 이빨 빠지면 별 볼 일 없고. 이빨 빠지는 호랑이 무섭다. 이빨 빠지는 호랑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사자도 이빨 빠지면 하이나게 다 잡아먹힙니다. 이게 자연사예요. 슬프네요. 자연사 하기 싫은 호랑이 사자는 동물원에 오셔야 돼요. 동물원에 오시면 끝까지 보살펴 드립니다. 야성에서는 다 자연사가 뭐냐면 굶어 죽든지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야생이. 그러니까 그렇죠. 야생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사냥하다가 짝짓기 하면서 이렇게 옆년이 이어져 내려온 게 야성인데 동물원에 왔더니 태어날 때 또 사육사가 받아줘. 젖 먹여줘. 그다음에 또 사람의 그 쇼도 하게 해줘. 매일 사냥 안 해도 그 제 시간 닭고기 던져줘. 닭 한 마리 줘. 또 짝도 뭐 자기 찾는 것도 아니고 짝 앞에 갖다 줘. 이런데 무슨 그 야성이 남겠어요. 야성이 없어져서. 야성이 없는데 사람도 또 친해요. 집에 있는 사람들도 딱 보니까 서로 교감도 돼. 그러면 또 이 쓰다듬어 줘. 막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는 게 살면 좋겠다 하고 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는 반려 호랑이를 기르는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고 예전에 그 마이클 잭슨도 호랑이 키우지 않았었나요? 그게 미국의 마이클 잭슨뿐만 아니라요. 미국의 반려 호랑이가요. 7천 마리예요. 미국엔 야생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어요. 얘는 법적으로 그게 되나 보네요. 호랑이를 7천 마리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야생 호랑이가 4천 마리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반려 호랑이가 7천 마리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키우다가 어떻게 해요? 버리겠죠. 버리잖아요. 근데 호랑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 보호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고양이 보호소에? 고양이 보호소에. 고양이 그때 가서 고양이과라고. 고양이과라고. 그 다음부터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같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욱할 때 있잖아요. 애가 이제 우리 강아지도 고양이도 우리 물고 핥힐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얼마 안 돼. 내가 탁 미안해요. 걔가 날 쳐도 괜찮은데. 내가 너무 흥분했어. 제가 젖혔네요. 아니 슬래스틱한 본인을 치고 미안해요 하는 건 뭐야? 자기가 지금 미안해요. 이거 처음 봤는데. 저한테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한번 빡 치면 가는 거죠, 애들요. 그렇죠. 그 네버랜드 생각나는 소설 있죠. 피터팬. 그 마이클 잭슨의 집이 네버랜드였습니다. 명칭이? 네, 그 이 양반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자기 저택인데 저택의 이름이 네버랜드예요. 네버랜드가 거의 테마파크처럼 만들었죠. 테마파크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동물의
그 암컷 스틸러와 수컷 사부도 있었어요. 심지어 백호도 있었어요. 그 백호를 가지고 독일에 와서 자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는 마이클 잭슨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나니까 네. 얘를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맡겼어요. 또 거기선 기겁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려 호랑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군요. 미국에. 호랑이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들렸어요. 실제 호랑이 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어흥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와. 알겠고요. 예. 지금 저 어떡하나 동물원에서 바지 적시라는 거예요. 이거 실험을 해봤어요. 예. 그냥 동물들이 평안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호랑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애들이에요. 예. 이다가 이 소리를 딱 틀었어요. 예, 재밌다. 동물들이 기겁합니다. 기겁하고 막 어쩌저쩌면서 구석에 숨고 뭐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리더라고요. DNA 자체가 이 소리는 무수의 소리다. 무서운 소리. 이 소리 들었으면 우리 기본적으로 숨어야 돼라는 것을 대대로 다 받아온 거죠. 이 소리가 실제로는 산 하나를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하다고 하고요. 호랑이가 최강의 동물인 이유가 하드웨어만 완벽한 게 아니라 이 와중에 머리도 좋다고 합니다. 사자, 표범, 제규어 이런 같은 체급의 동물들보다 뇌 용적이 16% 정도 크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자세한 숫자로 제시했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이겠죠. 이건 사실이다. 봐도 머리는 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머리가 크기 때문에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똑똑한 동물들은 단체 생활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뭘 잡아야 되는데 얘는 똑똑한 데다가 힘까지 쓰니까 굳이 내가 협력해야 될 상대가 뭐가 있어. 이 지구에 나를 상대할 동물이 누가 있어. 내가 혼자 해도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자만 해도 집단 생활을 막 하잖아요. 같이 공동 사냥하고 그러는데 호랑이는 그냥 혼자 다니면서. 그럼 이렇게 완벽한 포식자인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정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정신만 차리면 살죠. 근데 정신을 물자마자 정신을 잃기 때문에. 저 소리만 들어도. 예,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살겠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정신을 차려서. 안 만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호랑이는 하루에 얼마나 먹습니까? 예. 식사량. 야생에서는 동물들의 특징이 먹을 만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물원에서는 한 마리 줘도 먹고 또 줘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족하다. 먹고 부족한 거죠. 얘네들은 뭐냐면 배를 꽉 채웁니다. 뱀도 마찬가지예요. 보아배 먹고 커다란 멧돼지 먹고 꽉 채우고 그렇죠. 몇 달 쉬잖아요. 보통 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먹고 한 일주일 열흘 쉬는 거예요. 사자도 야생에서는 그렇습니다. 멧돼지, 사슴, 고라니 먹고선 한 이틀도 쉬고 일주일도 쉬고 열흘도 쉬어요. 근데 그렇게 실컷 먹고 하다가 근데 먹을 게 없다. 사자도 소래도 별 것 없어요. 그러면 일단 여우, 개, 조금 새도 잡아먹고요. 심지어 죽은 고기도 먹습니다. 죽은 고기도. 그렇죠. 살려면. 그렇죠. 모로 달에 도토리도 먹습니다. 호랑이가요? 네. 도토리를 먹어요? 제가 보기에니까 배고파서 먹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소화에 좋아서 소화액이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랑이의 특징은 다 대부분의 똑똑한 동물 특징이에요. 다 먹은 다음에 물을 까고 와요. 호랑이 특징이 뭐야? 물가에서 얼굴을 통째로 넣어가지고 하면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래요? 각을 깨끗하게 합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겨울에는 주로 물이 없으니까 눈 감고 막 하고요. 이거 신기하네. 호랑이는 이빨 관리를 잘한다. 동물원의 호랑이는 주는 닭만 먹더라고요. 딴 거 준 거 못 봤어요. 그렇더라고요. 털 뽑고 내장 제거한 닭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잘 받아 먹더라고요. 13호닭, 20호닭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끝으로 한동안 국내에서 이제 호랑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호랑이 복원을 위해서 중국에서 호랑이를 들여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호랑이는 우리나라 야생 복원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멸종위 규정이 267종인데 그 가운데 64종을 복원 대상종을 선정했어요. 따오기, 장수하늘소, 붉은 여우, 황새 되게 성공적이죠. 특히 장수하늘소, 과천과학에서 엄청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호랑이는 2018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에서 4마리를 모셔왔어요. 모셔왔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호랑이들
봐서 7종을 종복원과 생태계 복원의 조상님으로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마리가 이제는 그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엄청나게 큰 데 있어요. 풀어놓고 얘네가 자기네끼리 교배를 하고 막 나야 되는 거죠. 백두대간 호랑이 숲이 약 4만 8천 평방킬로미터예요. 경상도 어디 있는 거 아닌가요? 4,800평, 그러니까 15,000평쯤 되는 거예요. 크지만 보통 수컷이 4.8평방 이렇게 되는데 1,000평방킬로미터 정도 필요하거든요. 암컷은 500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복원 되겠죠. 복원이 되겠지만 우리 뭐 반달곰이나 뭐 늑대처럼 여우처럼 야생으로 내보낼 수가 있지는 않는 그럼 거잖아요. 안 되겠죠. 나오기나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하면 되겠죠. 복원 과정에 맞춰서 좀 터전도 좀 더 넓혀주려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가 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나 그게 고민이죠. 시설을 어떡하지? 복원해도 어디다 놔두지? 이런 거죠. 숙제다. 네,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땅을 넓혀야 됩니다. 예, 복원이 되면 이제 저번에 만나본 고라니 같은 친구들에게는 청천벽력일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호랑이의 명맥이 잘 이어져서 한반도 터전으로 좀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무 관장님과 함께 산중의 저항 호랑이 알아봤어요. 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